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송한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저 리그 자체는 저희 서울대학교 도영록 교수님 연구실에서 원래 초음속 유동을 이제 계측하기 위해서 만든 리그를 저희가 같이 활용하면서 실제로 지난 지금 1년 반 정도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1년 정도는 사실 리그 구축하고 돌아가게 하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을 많이 쏟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초기 실험 결과들과 어떤 분석 방법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열식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점화 플러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또 여기 계신 많은 저희 선배 교수님들 또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조언도 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앞서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지만 결국은 그 림번 엔진에서 이제 고텀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속이라든지 결국 스파크가 터지는 상황에서 유속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또 저희 슈퍼차징을 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압력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존에는 연구가 잘 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실제로 저희가 점화를 이해해야 되고 연소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현상을 엔진 안에서 보자니 또 이게 사이클릭 베리에이션 앞에서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이클릭 베리에이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절대적인 인자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리그 연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 연구에서는 지금 김명수, 이창현, 사성민, 신준희 연구원께서 많은 노력을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배경 간단하게, 특히나 이제 점화 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특히나 림번 엔진에 관련해서 좀 배경을 조금은 길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리그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앞에서 이렇게 한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셋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리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실험 내용 및 결과는 말씀드렸지만 초기 결과 일 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유속만 변화해 가면서 상당히 고속까지 저희가 유속을 변화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스파크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결국은 이제 스파크 에너지가 이제 유동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워가 어떤 식으로 트랜스퍼 되는지 프로파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스파크에서의 전압 측정을 통해서 그 유속을 실린더 내부에서 어떤 유속을 측정하고자 하는 애니메트리에 대한 시도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변화 실험에서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브레이크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볼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레이크다운 페이지에서 어떤 에너지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림번 엔진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람다 값입니다. 그래서 스토이키메트릭한 데에서부터 이제 린해질 때까지의 람다가 결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린해지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BD10 to 90라는 게 결국 10% 번 포인트에서 90% 번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주요한 연소 기간이라고 보시면은 실제로 린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연소 기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보시다시피 여기 위쪽에 이그니션 딜레이입니다. 이그니션 딜레이라는 결국 초기에 우리가 점화를 터뜨리고 결과적으로 초기 화염이 전파가 되는 그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린해질수록 그 구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전반적인 연소 속도를, 연소 기간을 길게 하는 가장 크리티컬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기에 결국 이런 스파크 점화 그리고 초기 화염 전파에 대한 이해가 림번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느린 화염 전파가 림번에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원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측류 화염 속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염 그 극초기 전파에서는 난류 화염보다는 이제 결국 측류 화염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어떤 휘발유에 대해서 스토이키메트릭한 경우에서 이쪽 왼쪽이 이제 린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람다 한 2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실제로 스토이키메트릭 할 때 대비 화염, 그 측류 화염 속도가 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플래너한 라미나 플레임 스피드도 떨어지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결국 플레임 스트레치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SI 엔진에서 어떤 스파크를 터뜨린다라는 거는 결국 스파크가 터지면은 거기서부터 어떤 구형 혹은 반구형으로 화염이 이제 전파돼서 나가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럼 초기에는 이렇게 레디어스가 상당히 작은 타이트한 어떤 화염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레디어스가 작은 타이트한 화염이라는 건 스트레치가 큰 화염이고요. 지금 이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 우측으로 갈수록 X축이 이제 스트레치가 큰 겁니다. 결국은 레디어스가 작은 게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서 오히려 이제 커질수록 스트레치가 작아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스트레치가 커지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염 속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또 화염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린해질수록 그런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린해지면 린해질수록 기본적으로 플래너한 화염 속도도 줄어들고 또 스트레치에 대한 영향도 커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린번에서 초기에 화염을 전파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화염의 레디어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국 화염이라는 게 어떤 제로 레디어스에서 스파크가 시작돼서 결국은 점점 레디어스가 커지는 형태로 어떤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은 방금 전에 그 그래프를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우측의 그래프를 저희가 이용을 하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레디어스가 매우 작았고 스트레치가 클 경우에는 화염 속도가 0까지도 이론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초반에 어떤 속도가 유지가 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이그니션 때문입니다. 결국 점화 플러그에서 이그니션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이그니션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초반에 화염을 어떻게 보면 밀어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그 이그니션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화염을 몰아붙여주는 양이 커지고 결국 후반에 화염 전파를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린번에서 결국 이제 초기에 어떤 점화나 초기 화염 전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배경을 좀 길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린번 엔진에서 어떤 다양한 방식의 점화 전략을 통해서 결국 린번 한계를 이제 확장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여기서 어떤 뭐 중요한 사례라기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기본적인 보통 스파크 플러그는 이제 싱글 폴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폴을 뭐 3개를 달아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폴과 그라운드 일렉트로드 사이에서 연소들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혹시 뭐 이게 린번 한계 확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기존에는 그냥 싱글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로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중간에 어떤 특징적인 어떤 스트럭처럴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조금 이런 스파크가 더 길게 넓은 영역에서 펼쳐지도록 했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린번 한계 영역의 어떤 확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 코일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이런 전략들은 전부 다 코일을 하나만 넣고 한 번만 터트리고 결국 한 번 저장된 에너지를 갖고서는 결국 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코일을 여러 개를 둠으로 인해서 다단 점화 전력을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싱글 코일일 경우에 지금 이게 전류 프로파일입니다. 시간에 따른 2차 전류 프로파일인데 그냥 점화를 터트리면은 전류가 쭉 소모가 되면서 그냥 소진되고 끝났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멀티 코일 전략이고 그 코일이 터지는 그 간극이 0.5ms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류가 떨어질 만하면 또 터뜨리고 떨어질 만하면 또 터뜨리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충분한 전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게 이제 멀티 코일의 경우에는 다단 점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미 이렇게 많은 전략들이 나와 있고 많은 실험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또 이런 리그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린번 엔진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기존에 보지 않았었던 그런 높은 압력과 또 중요한 높은 속도를 갖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점화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이제 초기 전파, 화염 전파에 대한 이해가 저희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테스트 리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테스트 리그는 기본적으로는 슈퍼소닉 초음속 풍동으로 원래 제작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결국 이렇게 컴프레서, 큰 용량의 컴프레서를 갖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bom배들, 가스 탱크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냥 키높이의 가스 탱크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30개를 갖다가 결국은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고압으로 에어를 먼저 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1차적으로 프레셔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그냥 어느 정도 원하는 압력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목표 조건 자체가 온도는 700켈빈, 그 다음에 압력은 30바, 그리고 최대 유속은 50m/s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질량 플로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었을 때 결국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히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파워가 필요하고요. 지금 300kW급의 히터가 지금 100kW급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볼 밸브 같은 경우는 초크드 플로우 오리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결국 초크드 플로우를 갖고서는 저희가 유량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버가 있어서 이 체인버가 결국 저희가 이제 결국 스파크 플러그를 달아서 이제 결국 이미징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단에는 볼 밸브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배합 밸브.
를 통해서 결국은 이 체인버 안에서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결국 유량과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조절이 됩니다. 지금 이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연구원들이 결국은 어떤 유속 조건과 그다음에 프레셔 조건을 상당히 리피터블하게 그리고 인디펜던트하게 지금 주어진 셋업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유량 그리고 온도를 저희가 인디펜던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체인버 같은 경우는 형상이 지금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좀 긴 채널이고요. 그래서 플로우는 왼쪽에서 지금 모든 뒤에서 보시는 그림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플로우가 흐르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스파크 플러그가 플러시 마운팅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측을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어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스파크 플러그하고 연동돼서 이제 하이스피드 카메라를 제어를 하고 있고요. 계측하는 측면에서는 그 체인버에서의 온도, 압력, 유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 전달과 관련해서는 1차 전압이라는 건 어차피 코일 단에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를 고르는 순간 전압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전류 측정하고, 그 다음에 2차 단의 전류하고 전압을 이제 고전압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체인버의 스파크 플러그 팁이 보이는 그 부분을 좀 줌인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로컬하게 실제로 로컬한 스파크 플러그 위치에서의 유속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서의 터뷸런트 레벨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드와이어까지 같이 측정을 통해서 지금 계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내용 결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모든 결과는 상온 실험이고요. 히터를 틀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코일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두 가지, 12V, 48V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각각에 대해서 그 배경암 5바, 10바, 15바 조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20바 이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12V 파워로 점화가 불가했기 때문에 일단 비교 가능한 압력대만 일단 비교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압력 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량을 변경해 가면서 진행을 했고, 지금 여기 보시는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예를 들면은 12V의 5바의 유속 조건들, 평균 유속 조건들을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결국 레인지는 매우 낮은 속도부터 한 1m/s 정도 수준에서 한 25m/s 수준까지 저희가 이제 병렬화를 해가면서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조건에서는 30번 정도의 이제 반복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 결과에서 일단 이미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예시인 거고요. 결국 이미지 프로세싱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왼쪽이 하이스피드 카메라를 갖고서는 찍은 이미지고요. 로우 이미지고, 그다음에 우측은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결국 바이너라이즈를 해서 이제 화이트하고 이제 블랙 백그라운드로 나눈 다음에요. 결국 이렇게 화이트 이미지를 갖고 저희가 화이트 픽셀의 개수도 시간에 따라서 카운트를 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스파크의 에어리어를 결국은 적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스파크가 얼마큼 스트레치가 되는지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Xmax라는 거는 그냥 스파크의 가장 오른쪽 팁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에 따라서 스파크가 얼마만큼 결국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모든 유동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프로세싱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48V의 압력 10바 조건에서 유속을 변화해가면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명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Xmax만 좀 보시면 스트레치가 되는 유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유속이 빨라지는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프의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은 결국 유속이 빠른 애일수록 스파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스트레치가 되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스트레치가 빨리 되면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에너지도 빠르게 전달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만큼 스파크가 또 빨리 꺼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이쪽 우측에 보여드리는 결과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트레치가 되는 레이지 있는데요. 결국 그 DXD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치가 되는 레이지 있는데 그 스트레치가 되는 레이트가 저희가 측정할 때 알고 있는 유속을 갖다가 코릴레이션을 한번 봤고요. 여기 보시는 색깔 다른 그래프들은 다른 압력대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그 스트레치가 되는 레이트, 이미지상으로 스트레치가 되는 레이트 자체는 실제로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유속과 상당한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일단은 스파크가 한번 결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글로우 아크 페이즈로 가게 되면은
실제로 스트레치가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컨벡티브한 현상에 의해서 스트레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스트레치가 늘어나는 거는 이미지적으로 좀 본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 트랜스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측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 거에 근거해서 실제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유속이 바뀜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일단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약간 좀 스파크 코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짝 말씀드리고서는 설명을 진행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압 자체는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파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1차 측에 스위치를 닫아줘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류량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 1차 측 코일에 이제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 이 스위치를 열어주게 되면, 그걸 단락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단락된 전류에서 그 자기장의 변화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2차 코일 측에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2차 코일 측에 갑작스럽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가 흐르면은 일단은 지금 스파크 플러그 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전력만 걸리다가 결국 볼티지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되고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전류가 흘러지게 되고 결국 이 스파크 갭에 스파크 채널이 형성이 되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전류를 측정하고 2차 전류를 측정하고 2차 전압을 측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의 예시는 지금 결국은 1차 측의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차 측에 쌓이는 파워, 순간순간의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이 스위치를 닫은 순간부터 결국은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뚝 떨어지는 순간이 지금 스위치를 탁 열어서 이제 2차 측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결국 이제 스파크를 터뜨리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차 측에 커런트가 순간적으로 흐르게 되고 지금 이렇게 디스차지가 되면서 이제 커런트가 점점점 줄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은 스파크가 끝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측 에너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적분한 게 이제 밑에 보시는 1차 측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로 1차 측 코일에서 전달해주는 에너지량은 한 300mJ 정도 되고요. 그랬을 때 2차 측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결국 이제 스파크를 이제 2차 측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기전력이 이제 여기 그 스파크 갭 사이에 볼티지가 이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볼티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픽을 치해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스파크가 튀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볼티지가 확 줄어들게 되고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볼티지가 일부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 증가하는 현상은 아까 보셨던 스파크의 스트레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다고 해서 스파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동을 따라서 결국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저항이 커짐에 의해서 결국 볼티지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스파크 스트레치에 의한 볼티지의 증가를 보시고 계시고요. 그 동안에 이런 커런트는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에너지가 다 소진하게 되면은 결국 스파크가 끝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시게 되겠고요. 결국 볼티지와 커런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파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2차 측에 전달되고 있는 어떤 파워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파워를 갖다가 적분을 해서 보시면은 결국 2차 측에 시간에 따라서 어큐뮬레이트 되는 에너지량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한 300mJ이 1차 측에서 전달했다고 하면은 지금 한 100mJ 정도가 실질적으로 스파크 갭에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앞에서 보셨던 일단 Xmax 픽셀입니다. 결국은 유속 변화에 따라서 스트레치가 되는 거는 앞서 보셨던 같은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결국은 유속이 빠를수록 스트레치가 빨리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동일한 형태의 실험에 대해서 방금 전에 측정한 2차 측의 볼티지 그래프를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치가 빨리 일어나면서 볼티지의 상승도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이 그래프만 놓고 봤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 dxdt와 이미지상에서의 dxdt와 그다음에 실제로 측정된 유속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우측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 dxdt와 같은 그 조건에 대해서 dvdt를 결국은 코릴레이션을 줬었을 때 그 둘 간에도 상당한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둘을 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유속에 따라서 볼티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상당히
좋은 코릴레이션을 갖고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스파크에서의 어떤 전압 프로파일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유동, 그 실린더 내에서의 유동의 어떤 유속 측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파워가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파워 프로파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방금 보셨던 그 2차 측의 전압 그래프고요. 그래서 보셨던 그래프고요. 이 두 번째 그래프가 2차 측의 커런트, 전류 그래프입니다. 결국 지금 스트레치가 빨라서 볼티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속이 빠졌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커런트도 빠르게 소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을 곱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쪽의 파워 그래프인데요. 결국 볼티지하고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파워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 그 2차 측에서의 파워는 유속이 빠를수록 그 픽 파워도 빠르게 발생을 하고요. 대신에 어차피 준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를 빨리 소진하고 스파크는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워를 갖다가 저희가 누적을 해서 실제로 전달된 에너지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유속이 빠를수록 빠르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빠르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달된 최종적인 에너지량은 지금 적어도 저희가 주어진 실험 안에서는 유속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음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전류와 전압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크 채널에서 이상현상, 앞에서 저희 그 민경록 교수님이란지 그 LES 실험, 시뮬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파크 채널에서의 이상현상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숏 서큐 현상인데요. 혹은 리스트라이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텀을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스파크 2차 전압 측의 볼티지입니다. 지금 약간 좀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뒤집어져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스트레치가 되면서 볼티지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감소하는 방향이 같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볼티지에 드랍이 나타나고요. 또 증가하다가 드랍이 나타나고 또 증가하다가 드랍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매체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단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스파크가 스트레치가 됩니다. 스트레치가 되는데 이게 스트레치가 어느 정도 이상 되기 시작하면은 이쪽 채널을 통해서 얘가 흐르는 것보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흐르는 게 더 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스파크가 이쪽이 끊어지면서 안쪽에 새로운 스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안쪽에 새로운 스파크가 다시 또 컨벡션에 의해서 길어지고 또 어느 정도 이상 길어지면은 또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스파크를 우리가 일롱게이션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일롱게이션을 하고 그 순간에 커런트가 약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역시나 저희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플로우 벨로시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결국 스트레치가 작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황색으로 보시는 게 시간에 따른 파워 전달 프로파일인데요. 그냥 스무드하게 그냥 파워가 전달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속도가 높아질 경우에 결국 일롱게이션이 많이 이렇게 스트레치가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느 순간에는 끊어지고 파워 전달력이 낮아지고 또 끊어지면서 파워 전달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상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스파크에서 어떤 지속적인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기보다는 이렇게 단락되는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연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추후에 저희가 더 고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숏서킷의 빈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유량 변화 실험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2차 전압 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다운이 있고 이제 늘어지다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그 시그널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실험 결과들을 갖고 유출을 해봤었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유속 이하에서는 숏서킷이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유속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그 빈도가 그 유속과 비례해서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게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결과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유속 변화, 주어진 압력에서 유속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유속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만약에 배경 압력이 변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볼티지 커브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일단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파크가 스트레치가 되면서 지금 여기 볼티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유속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다시피 유속이 같으면 스트레치가 되는 양은 거의 동등합니다. 결국은 어떤 스트레치의 길이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압력 간의 볼티지가 다른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밀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압력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추가적인 볼티지의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볼티지의 상승과 함께 전류도 빠르게 소진을 하게 되고 그 둘을 곱하게 되면은 파워도 좀 미세하지만 압력에 따라서 좀 빠르게 소진이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주요하게 크게 지금 이렇게 압력이 5바에서 20바까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브레이크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포커스를 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가장 우측에 보시는 게 이 브레이크다운 시에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볼티지를 좀 이렇게 저희가 줌인을 해서 본 부분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5바일 때는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예를 들면 한 10kV였다가 20바면은 한 27, 8kV까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상승을 합니다. 결국 압력이 올라갈수록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상당히 모노토닉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런 브레이크다운 볼티지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이유 자체가 기존의 문헌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스파크 점화 플러그를 엔진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브레이크다운 페이즈, 아크 페이즈, 글로우 페이즈의 다양한 어떤 그런 스파크 상황을 지금 결국 점화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헌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브레이크다운 페이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이 다른 페이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에 비해서 훨씬 더 림번 확장에 있어서 림번 한계 영역 확장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자체 혹은 브레이크다운 시의 에너지의 변화 자체가 결국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브레이크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결국 볼티지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에서 측정을 했고 동시에 커런트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브레이크다운 페이즈 시의 에너지량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앞서서 보셨던 다양한 유령 조건들하고 다양한 배경 압력 조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그 볼티지의 제곱값 혹은 비례하는 값에 대해서 실제로 브레이크다운 페이즈에서의 에너지 전달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플러팅을 해본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유량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실제로 그 브레이크다운 에너지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압력이 바뀌게 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볼티지가 많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브레이크다운 시의 에너지가 많이 바뀌게 되고 이 그래프들을 한 번에 올려놔도 실질적으로 이 볼티지,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볼티지만을 갖고서도 저희가 브레이크다운 시 페이즈에서의 에너지 값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갖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 CFD 모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퀘이션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써갖고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열심히 이렇게 점화 테스트 리그 만들어서 기초적인 결과를 얻어냈고 오늘 이렇게 쉐어를 드렸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속에 대해서는 결국 유속이 빨라지면 스트레치가 빨라지면서 결국 볼티지가 높아지고 파워 전달이 빨라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숏서큐트 자체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는 다른 부분보다도 브레이크다운 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결국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증가하면서 브레이크다운 페이즈에서 에너지 전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초기 화염 전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두서없는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간에 사실 이런 점화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 연구를 통해서 송환호 교수님께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함도 같이. 예, 반갑습니다. 보건의의 권유명 상무입니다. 그 점화 코일을 개발하면서 트랜스포머와 제어 전략에 대해서 그 제품화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시간을 지금 투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그 트랜스포머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그 출력, 그 성능과 그다음에 제어 전략 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트랜스포머를 제외하고 그 출력 2차 전류의 출력 제어 전략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그 이그니션 딜레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싱글 스파크와 멀티 스파크, 그러니까 스파크 듀레이션에 대해서 그 림번 엔진에서는 그 싱글 스파크와 그 멀티 스파크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연소성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아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기초 초기 화형 전파까지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고찰을 해야만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었을 때 결국에 림번 엔진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유속을 높이면서 결국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존에 이제 스토이키메트릭 할 때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스트레치가 많이 일어나는 특성은 있는데 그 스트레치가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리스트라이크라든지 결국 점화에 있어서 좀 이상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게 또 그게 점화 연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아까 전류를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멀티 코일을 썼던 그런 부분들의 전략이 주요했던 이유는 결국 이게 리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지점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게 스트레치가 늘어나는데 전류가 약해졌었을 때 그때 리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전류를 끝까지 좀 잘 유지하고 끝나면은 그런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거는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실제로 실험하기 전까지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발표를 해주신 송환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